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신용과 미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선물에서는 마진콜과 캐시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좌를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물 계좌를 운용할 때 계좌 안에 현금을 증거금에 딱 맞추어서 넣어두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마진콜 또는 반대매매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선물의 증거금 제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지난번 선물의 증거금을 이야기할 때 1계약 대응에 필요한 현금을 계산할 때는 선물의 현재 가치에 위탁 증거금률을 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온 것이 바로 유지 증거금률입니다. 계좌 안의 현금이 유지 증거금률보다 적게 줄어들게 되면 증권사에서 현금을 더 넣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계좌에 1,500만 원을 넣고 대응하는데 1계약 대응 시에 1,384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유지 증거금률인 9% 이하로 잔고가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현금을 추가 입금하도록 연락이 옵니다. 이 상황을 마진콜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정한 기한까지 현금을 추가 입금하지 않게 된다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나의 포지션을 손절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대매매가 나가더라도 실제 나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진 않고 유지증거금률 전후에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이 너무 커지면서 마진콜이 온 시간과 반대매매가 나가는 시간 사이에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반대매매가 나가는 시점에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500만 원인 계좌에서 오전에 선물 매수 1계약을 했고 12시에 24포인트가량이 하락해서 손실되어 마진콜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36포인트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계약수가 많아진다거나 변동이 큰 해외 선물을 대응할 때는 마진콜이 온 후에 반대매매가 나가는 시점까지 더 많은 변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 청산이 이뤄지면 해당 마이너스 금액은 투자자님의 채무가 됩니다. 이 상황을 캐시콜이라고 부릅니다. 위의 예시는 장중의 예시였고요. 실제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월요일 아침에 갭이 크게 뜨면서 캐시콜이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이었는데요. 금요일 장 마감 시 오일 가격이 41달러 전후였고 해당 가격에 매수를 한 투자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기존 가격보다 많이 내려온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10달러의 추가 하락이 갭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지 증거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39달러 부근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야 하지만 갭으로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시가 자리에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고 계좌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선물 시장은 유지 증거금 제도, 마진콜, 반대 매매라는 규정을 통해서 현금이 남도록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캐시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대매매를 방지하려면 현금 보유량을 더 넉넉하게 해두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사용계약수 대비 5배 이상의 현금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증거금률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신용이나 미수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현금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더 사용하는 것이죠. 종목에 따라서는 증거금을 20%만 이용해서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주식 주문창을 보면 현금칸과 신용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칸은 내가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문 형태입니다. 그럼 신용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신용거래는 유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할 때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수 주문으로는 신용거래 용자를 말하고 매도 주문에 있어서는 신용거래 대주를 받아 수도 결제하는 매매 거래를 말합니다. 사전에 신용거래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신용거래를 할 수 있으며 신용거래로 투자를 할 시 담보 유지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미달 시 증권회사가 담보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 매수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보증금률은 계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게 증권사 HTS에서 신용에 체크한 후 주문만 걸면 바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 나의 보증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거래 상환일은 30일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 신용거래가 만기가 되거나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거래로 주식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많이 나서 담보 부족이 되는 경우, 또는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후에 기한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용 주식 물량이 반대매매가 나갈 때는 반드시 하한가로 주문이 나갑니다. 주식들 중에 장시작 전에 하한가 표시가 되는 주식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은 반대매매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식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임의로 하한가에 주문을 걸게 됩니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면 미수거래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다른 점은 보유 현금과 주식의 2.5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환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신용거래는 기한이 30일이고 연장도 가능하지만 미수거래는 결제일이 2거래일입니다. 결제일까지 매입 대금을 지불하거나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 증권사가 미수금만큼 계좌의 주식을 하한가로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를 했다가 반대매매를 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계좌가 동결되고 증거금률 현금 10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는 잘 이용할 수 있다면 레버리지로 수익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릴 수 없고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는 매매 대응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총 3편에 걸쳐 시장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알아야 할 내용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처음 HTS를 접하셨을 때, 그리고 처음 매매를 하기 위한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선물과 옵션의 만기에 관한 것들, 주식에서도 알아야 할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보 투자자님들께 이 3편의 영상이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컨텐츠로든 실시간 방송에서 질의응답으로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